특유의 재기발랄함으로 혼신의 연기를 펼쳐 관객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난장의 예술꾼 각설이 품바.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흥미롭거나 형님은 뭔 사진을 오래 찍어? 휴양에 찍는 영병사진 하나 찍어주라. 따라. 좀 불편하거나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효녀분들 수위 높은 이야기에 욕도 서슴지 않고 갖가지 생필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공연형 장사치. 사람은 한장합니다. 우리 애들보다 우리 아들들보다 더 어린 애들이 욕을 하고 버려지고 가장 낮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금 우리 품바 단체에서 그냥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각설이 품바하면 그야말로 난전의 예술로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됐습니다. 야속한 세간의 평이야 어떻든 해마다 팔도 축제 기간이면 죽지도 않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각설이 품바.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겨울의 한기를 뚫고 찾아온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감나무 품바의 집입니다. 이곳에선 감나무 품바와 아내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보살님, 몸이 아픈데 저기 내가 뭐 맛있는 거 하나 해드릴까? 무국 좀 해드릴까? 아내는 근 20년간 당뇨병과 투병 중입니다. 최근에는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거동마저 편치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 아내를 홀로 두고 감나무 품바는 며칠 전 6개월 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 겨울에만 들어와요. 봄부터 시작해갖고 동학사 가지. 거기 끝나면 이제 음성 품바 축제 있어요. 그 이제 거기 또 해야지. 거기 끝나면 계산, 청량. 각설이 품바로 산 지는 이제 겨우 5년 차. 경력 꽉 찬 베테랑에 비하면 아직도 새내기지만 큰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실력 있고 무엇보다 그의 공연에는 욕이나 음담 패설이 나오지 않아 최근 그의 공연을 찾는 곳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평범치 않은 집안 분위기에서 짐작됐겠지만 감나무 품바는 현재 불가에 입적한 승려입니다. 저희 법당에는 내 마음의 법당이지 사람들이 잘 안 찾아와요.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는 절에다가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절에다가. 그래서 절에서 동자 스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해암 스님이면서 감나무 품바라는 상반된 두 길을 동시에 걷는 남편을 20여 년간 봐온 아내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스님으로서 각설이라는 직업은 치명적인 약점이 됐지요. 내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을 먼저 농담식으로 하니까 좀 실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몇 번만 만나면 아 나를 웃기려고 그랬구나 그거를 다 아시고 지금은 저보다 우리 스님을 더 좋아하세요. 공연으로 전국을 유랑하니 집에 오면 쉴만도 한데 그새 또 연습입니다. 사실 다른 성격의 두 가지를 슬기롭게 해내기란 감나무 품바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직업의 공통점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지요. 품바 각설이가 되는 게 나도 기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무한 재래시장을 뒤흔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설이 품바회가 꽁꽁한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중인데요. 사실 각설이 품바라고 소개했지만 전승 씨는 원래 싱글 앨범을 2장이나 낸 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오동팔 씨에게 각설이 품바 공연법을 2년째 전수받고 있습니다. 노래만 부르갖고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우리 오동팔 씨하고 같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데는 한 2, 3년 됐어요. 전승 씨의 스승인 오동팔 씨 역시 근 25년간 엿장수부터 시작해 각설이 품바를 해오고 있는데요. 보기에는 시장을 전전하는 생계형 각설이 품바처럼 보이지만 그는 전수관에서 후학 양성도 하는 철학과 소신이 있는 품바입니다. 잘 입는 것도 필요 없고 다 이거 거지 같은 거 노동도 창피하지 않거든. 그 몸속에 우러나온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대화 속에서 놀면서 깡통 두들기면서 이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오시면서 아니면 건강한 삶,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런 거를 전해주고 그러는 게 이제 진정한 각설이지. 그냥 무조건 놀고 막 이게뿐 아니고.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각설이 품바라는 정말 흔치 않은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왜 각설이 품바를 선택했을까요? 각설이로, 때로는 품바로 불리는 이름도 제각각인 각설이 품바. 첫 기록은 중종 19년, 그러니까 152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중종실록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당패, 그다음에 인형극패, 또 뭐 이런 우리 그 유랑 연희패들 있잖아요. 그런 연희패들하고 같이 그 연희를 하면서 국어를 한 제인 집단이 나옵니다. 중종실록에. 근데 그 제인 집단이 이름이 제인, 그 다음에 달단, 그 다음에 백정,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은 그 연희를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점도 봅니다. 점도 보고 의례도 하고, 그러면서 푼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현 시대에서처럼 각설이나 품바로 불렸던 것은 아니지만 연행을 벌이고 걸식을 하는 행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설이와 아주 유사한 재백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당패나 무등패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던 집단인데요. 그런 재백정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왜 품바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1875년 신재효는 구전되던 이야기와 노래를 판소리 집으로 정리하면서 품바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습니다. 판소리 사설 흥보가와 변관세 타령에 각설이가 나오는 대목을 보면 품바가 여러 번 언급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품바라고 하는 용어는 신재효의 기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제 해서 품바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품바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각설이 패 혹은 각설이 타령을 이제 연행하는 그 하나의 양상으로서 이제 지칭되던 것이고요. 오늘날 품바가 각설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은 극작가 김실아의 공이 컸습니다. 각설이 1인이 16인 역할을 해내는 모노드라마 연극 품바는 국내에 걸출한 배우들이 연기한 공전의 히트작입니다. 작가 김실아는 왜 품바라는 연극을 썼을까요? 그 해답은 그의 고향인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 김실아가 살던 인근에는 거지들이 모여 사는 천사촌이 있었고 천사촌의 거린들은 다양한 소리와 풍자로 세상을 녹여냈는데 김실아는 그것을 고스란히 작품 속에 담아냈지요. 품바 발상기는 바로 이 터각이거든요. 이 터각. 이제 원래는 품바 발상기는 여기는 이제 천사촌 마을이라 생각하면 되죠. 마을이라 생각하면 되고 원래 이제 품바 발상기는 이제 김실아 씨가 연극 품바를 해서 이분이 뭐 한 30년 동안 한 6천 년 이상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또 품바 타령을 만들었고
그래서 품바 발상기는 원래는 이제 김실아 씨 생가에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김실아 생가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민주화 시대에 들면서 천사촌도 사라지고 작가도 절명하고 없지만 천사촌이 김실아 작가에게 얼마나 깊은 영감을 주었는지는 그의 아내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옆 동네 바로 옆에 집거의 천사촌이 있었고 거린들이 거기서 각설이 행각을 하는 거린들이 살았고 그 거린들하고 작가 김실아 씨의 아버님하고 친했대요. 연극의 주인공인 천장근은 실제 천사촌의 거지왕 김자근을 모델로, 또 극에 나오는 각설이 타령은 천사촌 각설이들의 실제 타령을 채록했습니다. 각설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 중에서도 후렴구에 등장하는 일종의 장단구시를 하는 의성어 품바가 연극 품바의 대중화로 지금은 모든 각설이 품바의 지시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설이 품바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요. 그것은 과거 각설이 타령이 지금 아리랑만큼 인기 많았던 국민가요였다는 겁니다. 아리랑만큼 불려지는 것이 사실은 각설이 타령, 그 다음에 숫자 타령, 이 월 타령이라고도 하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 부르는 타령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 타령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이제 품바 타령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이 노래가 사실은 1926년 아리랑이 나오기 전까지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불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고요. 음성군만 해도 지역의 민속 축제인 설성문화제를 통해 어르신들 사이에 구전되는 각설이 타령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령도 일부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 이렇게나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지난 시절의 향수로 그쳐버릴 수 있는 각설이, 그 각설이가 최근 음성군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웅진 신부와 사랑의 집을 함께 설립한 거지성자 최귀동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오웅진 신부는 아직도 최귀동 할아버지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최귀동의 할아버지가 성당 앞을 이렇게 깡통에다 밥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을 뒤따라가서 보니까 움막들이 그냥 천막들이 이렇게 쳐졌고 천막 하나 이렇게 들고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세 식구가 있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그 세 식구. 거기에다 깡통에다가 밥을 얻어다가 그걸 주더라고요. 징용의 피해자로 본인 건사조차 어려웠지만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동냥을 했던 거지성자 최귀동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5월이 되면 음성군에서는 품바 축제라는 이름 하에 전국 각설이 품바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축제장 한 귀퉁이에서 엑스트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이름과 자부심을 걸고 공연하는 장을 마련한 거지요. 실제로 음성 품바 축제는 18년째 성행하는 축제이자 2018년 정부 지정 유망 축제로 선정되면서 충청북도는 물론 전국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됐습니다. 음성 품바 축제는 96년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축제를 각 마을 축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음성에서도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갖다 놓고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음성에서는 그래도 음성 꽃동네가 있고 또 최기동 할아버지가 꽃동네에 설립이 된 모태이기 때문에 품바를 소재를 가지고 한번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2000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6070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문화 공연이었던 각설이 품바 공연. 연극 품바의 흥행에 힘입어 각설이 품바 공연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는 난장의 각설이 품바 공연을 정식 문화예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절차를 걸쳐서 했더라면 조금 남들한테 공연 예술로 또 이렇게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교보다도 물건을 파는 데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해학과 풍자로 해서 열심히 그 노력하는 그런 대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은 너무 물건 팔 것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지고. 애끓는 한도 뒤엉켜 공연의 일부가 되는 얄궂은 각설이 품반의 인생. 그들은 왜 그 고된 길을 걸어갈까요? 어르신들이 넋을 놓고 보는 이것은 지난 여름 통영 한산대첩축제에서 깡통 품바단의 공연인데요. 가을이에 신나는 무대가 이어지고 다음은 20년이 넘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재주 품바 차례. 오랜 경력이 말해주듯 관객들이 가장 기다려온 순서이기도 합니다.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입담이면 입담, 악기 연주면 악기 연주. 가진 재주가 많아 이재주가 된 이성홍 씨는 처음부터 각설이 품바였던 건 아닌데요. 내가 직업이 엄청 많았고 배도 타봤고 조선공사 용접도 해봤고 전기 일도 해봤고, 근데 IMF가 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기 제주도에서 전기 일하는데 이제 망해버렸지. 이제 전기회사가 망해갖고 우연히 텔레비 보는데 그 동동그룹 김현준 씨 저걸 배우면은 각 5일장에 다니면서 양말장이라도 먹고 살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하다 보니 소질도 발견하고 이제는 누구보다 이 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바로바로 나오는 이 반응이 중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가는 게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각설이 품바는 원래 버스킹이 기본입니다. 공연 구역 많이 했죠. 만 원짜리 이상 난 거 있어요? 거리극,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리극의 가장 유사한 장르는 사실은 각설입니다. 그리고 그 각설이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무대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품바 공연 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설이 품바가 가지는 그 버스킹적 요소들, 이것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는 것이죠.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집시족들의 집시 문화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이제 구루들이 행하는 그런 연행패들이 있고, 전 세계 어디나 버스킹을 하는 연행패들은 있고, 이걸 다시 말하면 각설이 품바의 버스킹도 꼭 선입견을 가지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대기업 연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벌 때도 있다더니 이재주 씨의 20년 공연 내공에 관객들도 쌈짓돈 아까운 줄 모르고 꺼내는데요. 나는 1357불 좋아하는데 계속 2만 원이네. 얼마나 벌었는 거 물어봐봐요. 얼마나 버셨어요? 우리 지금 3천만 원에 4천만 원인가? 반지하에 지금 20만 원, 25만 원 지금 지하에 살고 있어요. 내가 꿈이 뭐인 줄 알아요? 그죠? 옛날부터 내 한갑 전에 2천만 원짜리 전세방 들어가면 성공했다 했거든. 성공했잖아. 배를 더 벌었으니까. 환갑 나이에 오늘만 벌써 3번째 공연. 무리한 일정 탓도 있지만 그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호주 암을 걸려갖고 수술하고 지금 갖다 이렇게 막 다리가 달랑 떨리고 힘이 없는데, 세상 만물을 풍자하고 또 거기서 해악을 찾는 것이 각설이 품바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숨기고 싶은 자신의 아픔까지 관객의 웃음으로 녹여내는 각설이 품바의 운명이 얄궂기만 합니다. 비양이 찍고 영병사진 하나 찍어주라. 암 걸려갖고 어디 죽을지 모르잖아. 반백살을 살다 보면 세상 만사에 의연해지기 마련이라지만 후두암 2기로 공연 당시가 항암 치료 4개월 차입니다. 수술은 잘 됐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들 겁내는 암이라는데 치료에만 전념해도 모자란 지금 공연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은데요. 이렇게 암 걸려갖고 아픈 사람이 왜 나와갖고 공연하고 댕기냐. 돈 때문에 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암 걸리면 보험 나오잖아요.
보험 한 7천만 원 나오면 먹고 삽니다.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둘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일 좀 하자. 나 죽겠다. 우울증이 와갖고. 진짜 우울증이네. 집에 있으니까. 1년이면 최소 10개월은 밖에서 먹고 자고 유랑 생활을 해야 하니 각설이 품바는 하늘이 내린 천직이 아니면 누가 시켜도 못할 수준의 고됨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각설이 품바는 약 1,500여 명.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연봉 2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연 연기자들의 바람은 하나인데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지금 우리 품바 단체에서 그냥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한 단체가 돼가지고 우리들도 이렇게 물건 안 팔고 이렇게 캐라 받고 공연 다니는 이런 품바가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동장군의 기세가 유난히도 거세던 지난 2월 청주 문희초등학교에서는 한 금융사 신년조합원 모임이 있었는데요. 3355 모여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로 혈혈단신 행사장을 찾은 설록수 품바. 보통 품바들이 축제장을 찾을 때에는 고정 인원만 서너 명인데 오늘은 설록수 품바만 초대된 개인 행사라 운전부터 짐 옮기는 일까지 전부 혼자서 해야 합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여자의 힘으로 해내기 버거워 보이는데 거의 혼자서 준비를 다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물건도 챙기고 분장 도구도 챙기고. 우리 지역의 사물놀이가 한 바퀴 돌고 나갈게요. 그러면 바로 그 공연 들어가면 됩니다. 아, 진짜 바로 춤 저기 한 거 19년 차 베테랑이어도 개인 공연은 늘 부담입니다. 작년에 팔이 너무 아파갖고 수술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아침에 눈뜨기 좀 막 너무 멀리 갈 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뭐 와서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차가 오래되고 유명세를 떨치는 품바치고 개인기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설록수 품바는 3년 전에 배운 변검으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사시사철 무대에서는 훨훨 날아 설록수란 이름까지 지었지만 유독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 앞에 공연만은 어렵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3호째 지나고 나면 그 돌아가신 애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 공연 일정이 미리 짜여진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만에 가서 그 많은 엄마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목이 메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땅도 안 말랐는데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머님 좋은 데 가셔가지고 저 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앞에 계시는 어머님 잡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순간 정말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관객도 설록수 품바도 아픔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사람이기에 설록수 품바가 슬픔을 노래하면 관객 역시 슬픔을 공감하고 결국에는 그 공감이 관객 스스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각설이 품바의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녀가 관객 앞을 지켰듯 그녀에게도 관객이 있었기에 설록수 품바는 누구의 아내 엄마가 아닌 김영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진 각설이 품바의 운명. 그들은 어떤 미래를 그려갈까요? 지난 12월 연말에 공연장은 무척이나 분주하죠.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도 전례 없던 공연을 준비하느라 아주 시끌벅적한데요. 전국 8도의 품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제각각의 스케줄로 만나기조차 어려운데 어쩐 일로 전부 모이게 된 걸까요? 지금 오동팔 품바, 설록수 품바, 감나무 품바, 황진이 품바, 봉자 품바, 나덕발 품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음성협회가 생긴 처음으로 이렇게 정기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파의 저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이 모였습니다. 난장의 각설이 품바 공연이야 그 매력도 알고 수없이 봐왔지만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변화된 각설이 품바 공연은 어떨지 기대가 가득합니다. 오동팔 품바님에게 10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무한장터에서 만난 오동팔 품바. 엿가위를 치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데요. 난장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지만 천고를 두드리며 공연의 문을 여는 의식을 하는 모습도 남다르고 멋집니다. 첫 회라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내비추듯 노래, 만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갖가지 요소의 개성 넘치는 품바 공연을 잘도 버무려 놨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에도 연신 기대의 웃음꽃이 피는데요. 그래도 난장의 소통이 아쉽지는 않을까요? 옛날에 이제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품바 공연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는 느낌하고 지금 보는 느낌은 더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되고 그 어느 공연보다도 더 멋진 공연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자리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각설이 품바가 더 이상 타령이나 만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기를 각설이 품바와 접목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인데요. 정통에서 벗어난 퓨전의 바람이 각설이 품바 세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막 품바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품바의 일종의 신나는 가락이죠. 설록수 품바는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팬층을 둔다는 점 역시 각설이 품바 연기자들에게 흘러온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행사장 오셔갖고 열렬히 박수 치시는 바로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힘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 사람 위해서 저 광주, 뭐 대전, 청주, 군산 무심한 듯 흐르는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각설이 품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사실 각설이 품바에 있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지난 품바 축제 당시 품바 래퍼 경연대회였을 겁니다. 어르신 문화의 전유물인 품바와 젊은이의 아이콘인 랩이 합쳐진 오묘한 조화. 음성군에서는 이 신선한 변화를 이어가고자 기회가 되면 기존의 각설이 품바와 품바 래퍼 대회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수고해야겠네. 네. 누가 1등 했어? 오, 그 주문은 3등. 3위? 2등? 4등 했어요. 4등이요. 4등. 2등이 없어졌네? 아, 괜찮아. 1등이고 2등이고 그거 떠나서 우리 또 뭐 품바대회 나와서 내부로 우리 것을 갖다가 잘 접목시켜서 뭐 잘 키워놓으면 뭐 싸이 먹지 않게 더 잘 나갈 것 같아. 겨우 대회 한 번에 각설이 품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진 않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모이다 보면 더 큰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지요. 죽을 사자가 아니고서 미남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연장사. 우리나라의 어쩌면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객들을 보면 말이죠.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이것이야말로 각설이 품바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넋두리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래퍼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민호 래퍼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신구라 보아도 좋고 장르의 차이라 봐도 좋습니다. 청년들의 공연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객들을 보고 있자니 양재기 품바도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뭐 선배로서는 우리 것을 이제 잘 이용해서 현대적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도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앞으로 이제 더 좋게 연구를 해서 서로 이제 우리나라 것을 만들어요. 우리 것을 한번 랩이라도 우리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가 응원이 됩니다. 각설이 품바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중과 융화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데에는 9세대 각설이 품바도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이지요. 변화는 양재기 씨처럼 기존의 연기자나 관객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품바를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세대들도 각설이 품바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단어조차 생소한 품바 문화에 도전하게 된 젊은이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품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품바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품바라는 게 일단은 옛날에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자면 자기의 이야기를 약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부분과 지금 현 음악 장르 중에 힙합 분야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똑같이 풀어내는 거랑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고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는 힙합 이건 문화, 근데 여긴 품바, 그 품바 속에 생태한 생각, 그 많은 생각들이 나를 담아냈지. 품바 래퍼를 하고 나서 생각한 품바는 품바도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온고지신의 의미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어떤 변화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변화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무안의 품바 보존회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26년도 찾아보니까 달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사당패, 또 무등패, 뭐 그런 데는 전부 다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됐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쪽 분야는 종목은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설이도 그 안에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자연 원형을 찾는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역사적 고증을 통한 각설이 모습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품바 각설이 하면 서민들의 문화 아닙니까? 서민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악기는 뭐냐. 이 가락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작년에 정의를 딱 내는 게 뭐냐면 흘림 가락이다. 그 흘림 가락은 이 물이 흐르면, 물이 빠르면 속도가 빠를 거 아닙니까? 물이 느리면 물이 늦게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면서도 옆에 주변도 돌아보고, 그런 노래들이 흘림가락이다. 흘림가락을 이해하기 위해 각설이 품바 춤과 가락에 대해 연구하는 안무가 전영선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연희놀이의 일환인 각설이 품바 춤은 가락과 춤을 이분법으로 놓고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각설이 장단은 우리 모든 장단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흘림 장단이라고 이제 굿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풍물 하시는 분들은 흘림 장단 하면 알거든요. 흘림 장단은 휘몰이와 동살풀, 휘몰이냐 동살풀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왜? 그 두 개의 가락을 다 섞어치거든요. 섞어치는데 기본이 뭐냐? 그냥 북을 두드릴 줄 아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이 가락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중의 문화답게 가락도 대중을 고려한 가락입니다. 각설이 공연을 가더라도 큰 줄기만을 잡고 가요. 나머지 몫은 누구냐? 관객이에요. 관객이 어떻게 여기를 이 극 속으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새로운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각설이 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우리 그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몸짓이 그 춤으로 압축돼 있다라고 봐요. 품바 보존회의 원형 복원 작업은 등재를 위한 문서화 작업만 앞두고 있는데요. 문화재 등재 유무를 떠나 전통의 각설이 춤과 노래, 가락이 대중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설이 품바에 있어 얼굴격인 품바 축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다른 축제장에 가면 각설이, 야시장 뭐 이런 거로다가 저 구퉁이에서 잠깐 봐야 되는 그런 건데 아예 지금 음성에서는 그걸 가지고 주 무대에서 열리는 그런 축제로 일단은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 연속 충청북도 지정 우수축제는 물론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한 음성 품바축제. 축제는 봄인 5월에 개최되지만 그 홍보는 겨울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품바축제의 현대적 재해석과
각설이 이미지에서 벗어난 품격 있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의 눈높이에 맞춘 시연 무대입니다. 각설이 품바를 처음 접한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양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Like the old style, like the American style of the beggar clown. Okay. Yeah, very similar. Oh, thank you very much. Yeah. 품바가 잘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시글시글 들어간다. 시글시글 들어간다. 사실 서울은 다양한 문화가 수집되고 공존하지만 유독 각설이 품바 문화만큼은 접하기 어려운 지역인데요. 이런 서울 홍보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각설이 품바 문화도 연희 문화처럼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품바 복장하라고 제가 1년 동안 무거웠던 것들 다 내려놓고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유는 요즘 굉장히 서로들 힘듭니다.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이 상황에서 자,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많은 옷들을 겹쳐 입지요. 다 벗고 본연의 나를 찾아서 정말 해탈할 수 해야 나를 내려놓고 본연의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이 축제가 아닐까. 그런 축제로 승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대중이 각설이 품바에 빠져드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왜 그 일반 민중들이 그 각설이 품바의 연행에 그렇게 환호하고 호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함부로 끌어내놓지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도 그렇고 또 차마 용기가 없어서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민중들을 대신해서 그 배우가 그 창자가 나의 욕망들을 나의 치부를 또 역사적인 오점들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또 해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노래로 또 부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각설이 품바의 매력을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이곳에선 개인적으로 각설이 품바의 장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설이 품바 경력 15년인 버들이 품바는 소위 난장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가수형 품바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고안한 신명난 장구장단은 그녀 공연의 주특기입니다. 특별한 장구장단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버들이 품바의 친동생인 버찌 씨가 버들이 장구장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원생분들이 그 우울증이시나 뭐 마음적 고통을 좀 많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현재 몸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을 찾는 현재 수강생만 100여 명. 연령도 수강생의 성별도 저마다의 사연만큼 각양각색입니다. 수강생들의 넘치는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영화의 칼바람이 분다는 한겨울에 이곳에선 선풍기가 열일 중입니다. 제가 이제 민요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즐거움과 보는 기쁨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제가 장구를 악기를 하나 다루자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너무 치다 보니까 흥이 나고 또 저 역시도 기쁨을 찾고 가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외과도 너무 다녔는데 우리 멋지 쌤 그 연습을 하는 거 보는데 너무 반해가지고 그 뒷날 바로 와서 그닥 장구 연습을 하는 그 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라도 안 나오면 제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흥겨운 장단, 화려한 입담, 구성진 가락까지 너무나 매력적이긴 하지만 세대나 취향에 따라 각설이 품바 문화는 호불호가 나뉩니다. 그런 품바의 매력을 화면에 담기 위해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팀도 촬영 중이었는데요. New type of music, and there was a lot of joking and dancing, and it was just a very exciting sort of phenomenon. So that was the initial thing that was very interesting to me. As a foreigner,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In the States, we hear a lot of Korean pop music, and we know Korea is a place where there's Samsung and people work very hard and the education is very difficult. So this was a side of Koreans, having fun together outside, and that was very exciting.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눈물도 나더라고요. 저는 눈물도 나고 그분들의 한과 나의 한이 만나서 같이 놀 때 흥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느낄 때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같이 웃으면서 웃다가 또 울고 정말 되게 뭐 야한 얘기를 하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해도 어떤 것들이 조금 저건 심하다, 저건 재밌다 해도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서 같이 웃고 정말 웃기죠. 이렇게 그런 커넥션, 내 옆에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그런 공동체의 느낌. 다큐멘터리 팀은 한국의 각설이 품바에 대해 담아낸 지 2년이 됐다고 합니다. 2년을 담아내고도 촬영을 할 때면 늘 새로운 영감을 준다고 했는데요. 특히 거리 문화에 있어 호의적인 외국에 비해 우리는 관심도 애정도 너무나 인색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길거리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게 사랑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즐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모습을 이렇게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사랑하는 그 각설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각설이들을 멸시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것을 느꼈고요.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하위 문화, 혹은 어려운 시대의 묵은한을 풀어내는 카타르시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듯 각설이 품바 역시 다양한 면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그 각설이 보고 분장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간다는데 나는 희한하게 자랑스럽더라고. 그거 옷 입으면 뭐 분장하면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근데 우리 부모들 고향 가갖고는 누가 안 하거든요. 잘 공연을. 나는 떳떳하겠어요, 진짜로. 뭐 부끄럽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다 내려놔서 그런지 나는 부끄럽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말은 세계적으로 안 통할 수 있어. 그러나 몸짓으로 내가 하는 음악이나 어떤 그런 모습, 원맨쇼나 이런 거 보고 전 세계인들이 다 웃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종교인은 아니지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각설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술이,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장르가 각설이 품바처럼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의 다친 마음들을 끄집어내고 또 울부짖고 싶은 것들을 울부짖게 하고 우는 것을 웃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힐링시키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독보적으로 각설이 품바만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그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 장르라고 보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동그라미가 삽니다.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같아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을 닮은 동그라미. 누군가에겐 한 끼의 간절한 식사로, 누군가에겐 한 푼의 절박함으로, 누군가에겐 한없이 고대한 희망을 그려내며 우리네 인생 곳곳에 스며있는 동그라미. 걸쭉한 입담과 신명난 노래로 세상 풍자와 해악을 담아낸 각설이 품바가 우리네 삶의 깊숙이 스며있단 말이지요. 인류 역사를 녹여낸 수많은 이야기로 죽지도 않고 매번 찾아오는 각설이 품바. 품바는 우리 삶 속의 동그라미,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